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4. 별마다 색깔도 달라를 공부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밝기뿐 아니라 색깔도 다양해요. 이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은 붉은색으로 보이죠? 오리온 자리에 리겔이라고 하는 별은 청백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검은고 자리에 직녀성은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별은 색깔이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별마다 색깔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실험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치와 양초에다가 불을 붙이고요. 이 불꽃의 색깔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불꽃이 바로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을 비유하겠죠. 토치와 양초의 불꽃은 각각 어떤 색깔로 보이냐? 토치의 불꽃은 파란색으로 보이죠. 양초의 불꽃은 붉은색으로 보이죠. 그러면 토치와 양초 중에서 불꽃의 온도가 더 높다고 생각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토치가 양초보다 이 불꽃의 온도가 더 높잖아요. 결과적으로 불꽃의 색깔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불꽃은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을 띠고요. 불꽃은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을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랑 마찬가지죠. 별에서도 그 별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불꽃이랑 같은 현상인데 마찬가지로 이 별의 경우도 그 별의 우리는 표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이 불꽃처럼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 붉은색을 띠고 있는 베텔게우스가 이게 색깔이 붉은색이니까 이 붉은 불꽃과 마찬가지로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겠죠. 두 번째가 흰색을 띠고 있는 직녀성이고요. 그 다음에 청백색, 이 청색, 이 파란색이죠. 이런 파란색 계열을 띠고 있는 이 청백색을 띠고 있는 리겔이라고 하는 이 별이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지 1번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를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별의 색깔이 서로 다른 이유는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인 거고요. 그때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을 띠고 있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별의 표면 온도가 3500도씨 이하로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로서 베텔게우스와 안타레스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별의 표면 온도가 3500에서 5000도씨 사이일 때에는 이 별이 주황색을 띠게 되어요. 그 예가 아크투루스와 알데바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의 표면 온도가 5000에서 6000도씨인 별의 경우에는 별의 색깔이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그 예가 태양 카펠라가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인데 태양이 노란색을 띠잖아요. 그리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씨라고 예전에 배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별의 표면 온도가 6000도씨에서 7500도씨인 경우에는 황백색을 띠어요. 이렇게 황백색을 띠게 되고요. 그 예로서 프로키온과 북극성이 이에 해당하고요. 별의 표면 온도가 7500에서 10,000도씨로 올라가게 되면 이 별은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얘가 견우성과 직녀성이 있어요. 그 다음 별의 표면 온도가 10,000에서 30,000도씨일 때에는 청백색으로 보이고요. 그 얘가 스피카와 리겔이 있고요. 별의 표면 온도가 30,000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고 예로서 나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면 온도가 낮을 때부터 높을 때 그 별의 색깔을 다시 정리해 보면 표면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 높아질수록 주황색, 노란색, 황백색, 흰색,
청백색, 파란색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으면 좀 붉은 계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파란 계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토치에 클립을 넣고 달구면 클립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오래 불꽃 속에 넣으면 좀 더 밝은 주황색으로 보이고, 더 오래 불꽃 속에 넣으면 노란색 또는 밝은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클립을 오랜 시간 가열하면 밝은 노란색을 띠고 주황색, 붉은색, 갈색을 거치면서 클립이 식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별의 색깔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별의 표면 온도는 붉은색일수록 낮고 파란색일수록 높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색깔은 이처럼 별 표면의 온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은 노란색을 띠는 별로 표면 온도가 약 6000도씨이다. 별의 표면 온도는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펙트럼은 예전에 배웠잖아요.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거 지금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색깔이 빛이 합쳐진 그 백색으로 보이는 백색광이에요. 백색광의 예로서 뭐 햇빛이나 뭐 형광등 빛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분광기로 봤을 때 이 백색광에 섞여 있는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 이 여러 파장의 빛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빛의 분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빛이 나누어져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스펙트럼에서 보시면요. 이 빛은 전자기파라고 해서 빛은 파동이잖아요. 그때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 이 빛은 파장과 진동수가 다른데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요. 우선 이 빨간색 빛이 파장이 가장 긴 빛이에요. 그리고 주, 노초, 파남, 보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들은 다 속력이 있잖아요. 이 빛들의 속력은 계산해보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근데 이 빛은 파동이니까 시간이 이제 주기에 해당하는 거고, 주기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파동은 한 파장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주기분의 1이 진동수랑 같잖아요. 그래서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요.
이거 다 했던 거죠, 파동할 때. 그런데 이 빛들의 속력은 다 약 30만 킬로미터로 다 빛의 속력은 일정해요. 그러면 이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빛들이 있는데 빛의 속력이 일정해요. 그런데 파장이 다르잖아요. 빨간색 빛은 파장이 긴 빛이에요. 파장은 긴데 속력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진동수는 적겠죠. 그래야 파장 곱하기 진동수, 큰 거 곱하기 작은 거 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빨간색 빛의 경우에는 파장이 긴데 진동수는 적은 그런 빛인데요. 이 파동이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하는 횟수가 적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작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빛은 에너지가 작은 빛이에요. 반대로 주, 노초, 파남, 보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데요. 자, 보라색 빛의 경우에는 파장이 짧아요. 그런데 빛의 속력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진동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적은 거 곱하기 많은 거 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같이 파장이 짧은 빛은 진동수가 많다는 거고요. 이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가 많으면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이 빛이 파장이 짧아지는 대신에 진동수가 많아져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빛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별빛의 색깔에 따라서 파장과 진동수가 다른데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횡파잖아요. 전자기파 이런 횡파인데 기억을 잘 떠올려 봐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죠. 그때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진동수였고요. 그리고 여기 이 파동의 모양에서 제일 높은 곳이 마루인데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었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랬을 때 이 빨간색 빛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파장이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대신 진동수는 적다는 거죠. 이런 게 빨간색 빛이라면 주, 노초, 파남, 보로 갈수록 이제 보라색으로 할게요. 이제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은 이렇게 짧은데 진동수는 이런 식으로 많은 빛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진동수가 많은 빛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빛이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진동을 빠르게 하니까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별로 돌아올게요. 자, 만약에 별빛의 스펙트럼을 본다면 이 그림을 보시면 별의 표면 온도에 해당하는 그 별의 색깔과 그 별의 이제 스펙트럼이 이 스펙트럼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스펙트럼을 보시면 별의 그 표면 온도와 색깔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이 모습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이 스펙트럼 하나를 볼게요. 자, 스펙트럼을 보면 어떠냐면 빨주, 노초, 파남, 보라 색깔의 빛이 동일한 세기로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 이 스펙트럼을 보시면 별에서 많이 방출되어 나오는 파장의 빛은 빛이 많이 나오니까 밝게 보이게 되고 별에서 적게 방출되어 나오는 파장의 빛은 빛이 적게 나오니까 어둡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은 이 파란색 별, 이것의 이 파란색 별의 스펙트럼을 살펴볼게요. 자, 파란색 별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빛이 파장이 길고 그 다음에 주노초, 파남,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빛인데요. 이 파란색 별에서의 스펙트럼을 보시면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큰 파장이 짧은 빛이 많이 방출되어서 밝게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가 작은 파장이 긴 이 빨간색 영역에 이런 빛은 적게 방출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그 방출되어지는 빛을 분산을 시켜보면 에너지가 큰 짧은 파장대의 빛이 많이 방출되어 나오고 에너지가 작은 긴 파장대의 빛이 적게 방출되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스펙트럼의 빛들이 합쳐져서 별의 색깔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파장이 짧은 이런 파란색 영역의 빛들이 많이 방출되니까 이 스펙트럼에서 보다시피 이런 빛들을 다 합치면 파란색 별빛으로 보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표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렇게 청백색은 이런 스펙트럼, 그 다음 흰색은 이런 스펙트럼. 그러니까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세기로 나오니까 이 빛들을 다 섞었을 때 흰색으로 보이는 거겠죠? 더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황백색은 이런 스펙트럼, 그 다음 노란색의 스펙트럼, 주황색 별빛의 스펙트럼, 그 다음 마지막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붉은색 별빛의 스펙트럼을 보면요. 이 붉은색 별빛의 스펙트럼은 파란색 별빛의 스펙트럼이랑 완전히 반대죠. 보시다시피 온도가 낮은 별은 보다 약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겠죠. 그래서 어때요? 에너지가 작은 긴 파장대에 이런 붉은 계열의 빛이 많이 방출돼서 이게 지금 밝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큰 짧은 파장대의 빛은 적게 방출하니까 여기 부분은 어두운 걸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파장대에 이 스펙트럼의 빛들이 합쳐지게 되면 당연히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별의 표면 온도와 별의 색깔과 그리고 그 별빛을 구성하고 있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 별빛의 스펙트럼을 보시면요. 이 검은 선이 보이잖아요. 이 검은 선이 뭐냐면 흡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별빛의 스펙트럼에는 이 검은 선인 흡수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흡수선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별이라고 하는 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빛광의 근원 원자. 그러니까 별은 빛의 근원이니까 광원 맞는 거잖아요. 별에서 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고 여기가 지구예요. 그러면 이 별에서 나오는 이 빛을 이제 분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고 있는데 이 백색으로 보이는 이 별빛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지금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별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많이 과장해서 그렸지만 별이 있으면 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별의 대기가 있겠죠. 그래서 별을 둘러싸고 있는 기체가 있는데 이 별빛이 별 주변에 있는 기체층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기체인 그 구성입자, 뭐 예를 들어 뭐 수소나 헬륨 같은 그런 이 기체 구성입자들이 별빛의 여러 파장의 그 빛 중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되지 않은 파장의 별빛은 지구에 많이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 이 기체 입자가 흡수한 그 파장의 별빛은 지구에 적게 도달을 하니까 어둡게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흡수선이 이 별빛의 스펙트럼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선은 이제 이름 그대로 이 기체 입자가 흡수하는 빛의 선이니까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는 건데요. 어떤 광원에서 빛이 방출을 되고 있는데 그 광원 주위에 수소가 있다고 할게요. 자, 광원 주위에 수소가 있으면 그 광원에서 나오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 별빛 중에서 특정 파장의 이 빛을 수소 입자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장의 빛은 적은 양이 도달해서 이렇게 검은색 흡수선으로 보이겠죠. 자, 밑에 이거는 광원이 있는데 광원 주위에 헬륨이 있는 거예요. 그때 헬륨 입자는
이렇게 이런 검게 보이는 이 특정 파장의 빛들을 흡수를 해서 흡수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광원 주위에 리튬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리튬이 그 광원에서 나오는 여러 파장의 빛 중에서 이 특정 파장, 여기에 있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사진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스펙트럼 사진을 찍어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별빛의 스펙트럼을 직접 이제 촬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 1의 경우에는 별 1에서 나온 그 별빛의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별 1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는 어떤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어요? 지금 위에 있는 이 스펙트럼 사진하고 비교하면 별 1의 경우에는 수소 입자가 있어서 이와 같은 흡수선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별 1은 그러니까 별 1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수소고, 실제 대기가 수소면 뭐 표면이나 그 안쪽도 거의 이제 수소 기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별 1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 별 2가 있는데요. 별 2는 이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흡수선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별 2를 구성하는 입자는 뭘까요? 우선 이 수소 입자의 흡수선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수소가 있고, 그리고 이 헬륨의 흡수선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2에는 헬륨도 있다. 그런데 리튬의 흡수선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별 2에는 리튬은 없구나. 그래서 별 2는 결과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까 계속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알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이용한다, 그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별빛의 스펙트럼을 보면요, 흡수선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 별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이 흡수선의 모습이 달라요. 예를 들어 흡수선의 뭐 위치라든지 수라든지 이 굵기가 지금 다 다른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의 스펙트럼을 볼 때 이 흡수선을 보는 것 또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별의 표면 온도를 알기 위해서 왜 별의 스펙트럼을 보냐면요, 실제 우리가 별의 색깔은 좀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들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별의 이 스펙트럼, 또 이 흡수선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 별빛의 스펙트럼의 모습을 이렇게 분류해서 기호를 매겼는데, 이거를 분광형 혹은 스펙트럼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별의 분광형의 종류로는 O, B, A, F, G, K, M 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O형이 표면 온도가 가장 높아서 파란색을 띠는 별이고, 그 다음에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M형이 표면 온도가 가장 낮아서 붉은색을 띠는 그 별의 스펙트럼 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지를 정리해 볼게요. 별의 스펙트럼 형은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다.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다. 그런 얘기고, 이 표에 정리가 잘 돼 있죠. 스펙트럼형이 O형인 경우에는 별의 색깔이 파란색이고, 그때 표면 온도는 3만 도씨 이상이다. 그쵸? 이게 지금 표면 온도에 높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데요. B형의 경우에는 별의 색깔이 청백색이고 표면 온도가 10,000에서 3만 도씨 사이. A형의 경우에는 별의 색깔이 흰색, 표면 온도는 7,500에서 10,000도씨 사이죠. F형의 경우에는 별의 색깔이 황백색이고
표면 온도가 6000에서 7500도씨 사이고요. 그 다음에 G형은 별의 색깔이 노란색, 표면 온도는 5000에서 6000도씨 사이. 그 다음에 K형의 경우에는 별의 색깔이 주황색이고 표면 온도는 3500에서 5000도씨 사이. 그 다음에 M의 경우에는 별의 색깔이 붉은색이고 표면 온도가 3500도씨 이하로 가장 낮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 스펙트럼형을 암기하는 방법은요. 그냥 OB, AF, GKM 이렇게도 암기할 수 있고요. 혹시나 잊어버릴 경우에는 암기법을 이용하면 OB, 맥주, 앞에, 고구마 이렇게 암기하면 이제 편하게 암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별의 색깔과 이제 스펙트럼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